저는 고등학생입니다. 주말 알바를 찾고 있는데 친구가 쉽고 간단한데 시급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.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되는 일이었어요.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인 것 같아서 그날 하루만 하고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 제 친구가 현장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. 아직 저한테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하루 아르바이트를 한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. 만약 밝혀지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 라고 보내주셨네요. 보이스피싱 문제가 많은데 상당히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. 일단은 본인은 뭐 단 한 번만 했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경찰에서 조사 들어오지 않을까요, 강 변호사님? 네, 일단 요즘에 보이스피싱 범행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경찰에서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를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. 만약에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그 사연 주신 분이 그 돈을 인출하는 영상이 뭐 다 CCTV에 찍혀 있다면 예. 수사가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굉장히 네네네. 지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내가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조사를 받는 게 나은 건 아닌지 좀 궁금해지는데요, 강 변호사님. 사실 뭐 먼저 경찰서 찾아가서 내가 뭐 이런 일 했다 이거보다는 예. 어쨌든 수사가 이제 뭐 소환 통보가 온다든지 예. 하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요? 예, 그래서 예. 만약에 이 사안에서 그 사연 주신 분이 예. 뭐 경찰서에서 언제까지 출석해라. 예. 보이스피싱에 관련돼서 조사를 할 거다. 뭐 이렇게 통지가 온다면 예. 그때 경찰에 출석을 해서 네. 이런 사건 경위를 말씀을 이제 사실대로 쭉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. 예, 왜냐하면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게 예. 여러 가지 범죄가 다 병합이 될 수 있거든요. 예. 예, 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기도 그렇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또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기 예.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모르고 따라갔다가 뭐 1회 진짜 한번 네. 이렇게 도와주게 된 적은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도 아니고 조직원도 아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. 그렇군요. 네네네네.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. 예, 예, 예. 원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수위를 좀 알아볼까요? 처벌은 굉장히 세게 됩니다. 그쵸.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초범이라도 예. 최근에는 대부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말씀하신 분의 경우에는 뭐 한 번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 보이스피싱 인출책 같은 경우는 그 인출하는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. 예. 한 번 단화로 인출했지만 뭐 2천만 원, 5천만 원 인출했다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액수에 따라서 처벌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실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.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 그렇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상담자분이 제일 앞에 밝혀주셨죠. 현재 고등학생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미성년자지 않습니까? 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을 하더라도 훈방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미성년자는 처벌 수위 조금 낮아질 수 있을까요? 일단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. 사실 그래요?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. 예. 하지만 뭐 법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만 19세 미만의 자는 소년법상 소년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형사 절차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 쉽게 설명드리면 만 19세 미만의 이 소년법상 소년이 어떤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네. 그때는 이제 일단 검사가 이 사건을 이제 소년부로 송치할지 네. 아니면 정식으로 기소해서 형사 재판을 받게 할지를 또 결정할 수도 있고요. 법원에서도 또 반대로 또 똑같이 법원에서 판단해서 또 소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할지 아니면 예. 검사한테 다시 돌려보낼지도 결정할 수 있고, 즉 이 말은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, 그러니까 즉 금고가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징역하고 비슷합니다.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구금을 할 수 있는 형을 말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신체형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필요로 하는 사건일 경우, 그러니까 좀 사안이 중대해야 되겠죠. 예. 그래서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래도 명확하고 네. 좀 이 사건은
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만약에 검사가 판단한다. 네. 그러면 정식으로 형사재판으로 회부를 할 것이고요. 기소를 네. 할 것이고 그러면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예, 그래서 사실 소년이라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뭐 무조건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라기보다는 형사 처벌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행위나 행위의 정도나 여러 가지 양형 사유가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라는 점도 그런 양형 사유, 참작될 만한 양형 사유의 하나일 수는 있다. 네. 예,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요즘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예. 그 통계를 보면요. 예. 2014년도에는 14,000건 정도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검거가 됐었고요. 예. 작년에는 37,000건이 검거가 됐습니다. 예.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많이 검거가 되는 거는 보이스피싱 숫자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수사력이 더 강해진 것도 있어요. 여러 가지 그렇겠네요.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. 더불어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. 예. 그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그 우두머리들은 다 중국이나 필리핀 외국에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얻은 돈을 뭐 외국으로 송금을 하거나 혹은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그걸로 보내는 식으로 빼돌리는데 예. 이제 그때 이용되는 게 한국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인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때 이제 그 쉽게 고액 알바라는 이름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채용을 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쓰고 버리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런 총책들, 필리핀에 있는 총책들은 누군지 전혀 특정이 안 돼요. 예. 휴대폰이든 뭐든 다 숨겨져 있고 누군지 알 수 없게 돼 있지만 지금 나와서 인출 아르바이트 예. 하시는 분들은 누군지 너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바로 검거가 돼서 예. 범죄가 성립하게 돼버리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럼 일단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겠네요. 예. 예.